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모레인 21일부터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대리주차 같은 허드렛 일을 시키는 게 금지된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우리 투자자분들의 고민 그리고 주식에 대한 모든 고민들은 저희가 대신 짊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시장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물론 수익에 대한 해답까지 모두 다 준비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그냥 마음 편하게 방송만 시청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주식비기 정말 가득 꾹꾹 눌러 담아왔는데요. 그 주식비기 힌트부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식비기는 제가 목을 좀 가다듬고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여수 밤바다를 환하게 비춘 저평가 매력. 이게 첫 번째 힌트고요. 두 번째 힌트 바로 드릴게요. 현대판 금광으로 떠오른 폐기물 사업. 이게 두 번째 힌트입니다. 자, 오늘의 이 힌트를 듣고 어떤 종목인지 감이 오시나요? 자, 어떤 종목인지 알아도 매수 타점을 알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데요. 저희는 그 매수 타점까지 모두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에서?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요. 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냐면요. 지금 노란톡 켜시고요. 검색창에 주식비기 4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 방송 중에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만 스캔하시면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혹시나 이런 방법 좀 어려우신 분들은요. 같이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오늘의 주식 비기 정확한 종목명과 함께 매수 타점 받아가실 수 있고요. 또 방송 시간이 아닐 때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 어디에 계시든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상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정말 힘이 될 주식비기 가득 꾹꾹 눌러 담아왔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화면으로 한 번 더 짚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에 사부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화요일에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백사부와 함께해야죠. 백종국 사부 모시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좀 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시장은 그래도 양대 시장 모두 빨간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부님 지금 오전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해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 박스권의 형태를 가져간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상승세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오후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흐름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수 자체만 보자면 나쁘지 않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 구간에서 좋은 종목을 고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코스닥도 1000을 넘어서고 있고요. 코스피도 3000선을 어느 정도는 안정하게 지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하방 경직성은 확보가 되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오히려 지금은 조금은 과감하게 투자해 볼 만한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거기에 더불어 지금은 실적 시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각각 실적을 발표함에 따라서 개별 종목끼리의 수익률 차이가 좀 많이 날 수 있다는 점 유의하게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제 중국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지금 발표가 됐는데 좀 전망치, 예상치보다도 낮게 나왔고 전분기보다도 좀 줄어들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걱정들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래도 이 기업들의 개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시장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종목 잡아가셔야 좀 수익 누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김백사부의 주식 비기가 확실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지난주 시장이 좀 크게 눌리는 상황 속에서도 김백사부의 주식 비기 종목들은 정말 시원하게 질주를 해줬는데요. 그 종목들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부님, 저희가 방송 중에 소개해드렸던 종목들 지금 현재 상황 한번 좀 짚어볼까 봐요. 네, 일단 최근 시장 상황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이번 주에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부터는 분명히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자면 상당히 어려운 모습을 가져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아마 계좌를 한번 살펴보시자면 마이너스 종목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상당한 어려움 크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생방송으로 제시해드리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엔 꾸준하게 상승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물론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재무적인 안정성 그리고 성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을 가져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종목들 제가 리뷰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바로 테스나입니다. 테스나 같은 경우에 반도체 테스트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업체라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중에서 삼성전자의 외주화 물량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실적을 달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테스트 업체 중에서는 굉장히 좋은 기술력을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해서 테스트 업체들은 실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반도체 공장의 가동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동률이 내년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업체 역시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투자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적, 상반기에도 사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 하락, 크게 보여주고 있는 업체이기도 했습니다. 이유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유는 바로 최대 주주가 변경되는 주식 양수도 계약 때문에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주식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실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부분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락한 시기에 오히려 과감하게 매수를 하신다면 적절한 밸류에이션을 평가받을 때 주가는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테스나 같은 경우는 저희가 10월 8일 날 생방송 추천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거의 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점에서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분명히 실적은 나오고 있는데 상당한 저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 내년에도 충분한 실적 성장,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 반등과 더불어서 굉장히 좋은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도 봤을 때 481선에서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적절한 지지 라인에서 기술적인 반등 요인까지 생겨났다라고 한다면 단단한 하방의 경직성이 확보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11.7%라는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지만 충분히 더 상승해서 좋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21선의 저항이 좀 부딪혀 있는 라인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저항을
지점은 뚫고 올라서서 충분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좀 큰 시장이기 때문에 매수 시점을 매수 가격을 어떻게 잡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러한 생방송 종목, 저희가 생방송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적절한 이슈와 적절한 재매수 타이밍이 오게 된다면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이러한 부분 다시 한번 제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그러한 부분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현대해상입니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손해율 개선에 따라서 3분기 실적이 기대 이상으로 나올 것이라고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기대감에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현대해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강한 주가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반등세에서 조금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52주 신고가라고 하면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 1년 사이에 가장 높은 가격을 지금 주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긴 박스권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을 언제 돌파하냐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을 적절한 시점에서 저희가 제시한 이후에 박스권을 돌파하고 추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바로 금리 인상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해상, 손해보험주 같은 경우에 금리 인상의 수혜주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에 동결로 끝이 났지만 내년에는 다음 달에는 분명히 금리 상승을 할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분명히 수혜를 받고 주가 상승을 이뤄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투자 포인트까지 있는 종목을 저희가 미리 생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린 건데요.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도 10월 달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10월 1일 날 생방송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박스권을 돌파해서 현재는 추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좋은 기술적인 요인, 그러니까 골든 크로스까지 만들어내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52주 신고가라고 하는 것은 위에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상당히 좋은 상승 모멘텀만 있다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달에는 금리 인상이라는 투자 포인트가 될 만한 재료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3분기 실적 발표가 또 한 번의 상승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11%의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지만 현대해상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재매수가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수 시점이 지금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적절한 시점에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재매수 구간을 잡아서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저희가 생방송으로 모두 다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꼭 노란톡방에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 종목은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도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슈 설명드리면서 종목 추천을 드렸는데요. 반도체 후공정 업체가 바로 한미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공정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요. 특히 고객사를 한번 살펴보자면 어느 고객사에 편중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이 모두 다 고객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후공정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한미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최근에 파운드리 투자의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후공정이 굉장히 특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특혜에서 가장 기술력이 돋보이는 한미반도체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 말과 내년에 신규 장비 승인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규 장비로 인해서 매출 확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은 분명히 투자할 시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10월 5일 날 저희가 생방송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차트를 보면 7월 달 이후부터는 조정을 크게 좀 보였습니다. 주가 하락의 영향도 있겠지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발, 반도체 악영향 그러한 부분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에는 후공정 업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반도체 업체에서 악재라고 여겨지는 것은 메모리 쪽입니다. 후공정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메모리 쪽도 들어가긴 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쪽도 분명히 들어가고 있고 파운드리 쪽과 충분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종목이 한미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도체주의 상승 탄력이 붙었을 때 이러한 업체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거의 저점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점 잡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적절한 시점에서 매수 가격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도 8% 정도에 되는 수익률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좋은 상승 더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캔들이 21선 위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후반 정도 된다면 기술적으로 골든크로스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여력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35,000원대의 매물대가 좀 저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후반 정도에 골든크로스의 기술적인 부분 나타나면서 충분히 35,000원 이상은 돌파 가능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미반도체도 당연히 3분기 실적 기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 실적 발표가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 한미반도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5일에 방송 보고 바로 들어가셨던 분들이라면 계속 들고 계셔도 될 것 같고 혹시 지금 보시면서 그때 같이 따라 들어갈 걸 하고 안타까우셨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노란톡 들어오면 다 알려주실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가 사실 생방송으로 저희가 종목 제시해 드릴 때는 종목 그냥 추천해 드리는 것이 아니고 재무와 차트까지 모두 다 분석해서 해드리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신다면 분명히 수익을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부분 그냥 매수를 하고 기다리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좀 반복해서 하신다면 조금 더 수익을 거둘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 재매수 타점 같은 경우를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수익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방송도 좋지만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그러한 부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생방송 추천주 마지막 리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는 2차 전지 양극재를 만드는 지주회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코프로 BM이라는 양극재 자회사를 비롯해서 2차 전지 재활용하는 자회사 그리고 전구체를 하는 자회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극재와 관련된 모든 자회사를 이 회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시너지 효과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 지주회사 치고도 너무나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저평가는 당연히 주가 상승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당연히 3분기 실적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분명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추천드린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0월 12일 날 생방송으로 추천을 드렸는데요. 7%라는 나쁘지 않은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 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2차 전지 업체들은 사실 조정을 크게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그만큼의 실적과 성장성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지금 지수 반등이 나올 때 오히려 2차 전지 업체들이 시장을 이끌고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번 주에 사실 2차 전지 업체들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충분히 좋은 상승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61선을 지지 라인으로 해서 우상향 패턴을 만들어내는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61선에서 반등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 당연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프로 역시도 저희가 재매수 타점 당연히 알려드리기 때문에 노란톡방에 꼭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사실 노란톡방
관련 생방송 종목도 좀 소개를 해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방송으로 종목 소개를 해드린 건 분명히 장기적인 관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를 한번 살펴보자면 장중에 저희가 모든 시간, 그러니까 9시부터 3시 반까지 다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도 있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방송으로 종목을 추천드리고는 있지만 노란톡방에는 저희가 단기적인 접근을 하는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 투자라는 게 장기 투자만 있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단타라는 것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좋은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시장에서 주식의 리스크가 생기는 시점은 매수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타라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단타 종목도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한 노란톡방, 변동성이 컸던 만큼 상당히 좋은 실적, 좋은 수익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그러한 종목들 한번 리뷰 간단하게 좀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사마네트워크스인데요. 사마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 방송사 프로그램 외주 제작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싱가포르의 전 세계 방영권 공급 계약 소식이 나오면서 상당히 좋은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콘텐츠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을 해서 상당히 좋은 상승세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마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하루 만에 7%에 되는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노란톡방에서 제시를 해드린 건데요. 적절한 매수 시점과 재료가 있는 이러한 종목들을 저희가 노란톡방에서 현재 제시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T사이언티픽인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정치 관련주입니다. 정치가 이 회사 자체는 모바일 커머스 회사지만 최근에 정치 관련주라 엮이면서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종목은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저는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유는 밸류에이션이 없고 단순히 이슈로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슈로 상승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는 게 사실 정치 관련주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생방송 추천주보다는 단타 위주의, 그러니까 노란톡방 위주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하루 만에 5%라는 수익률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좋은 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종목 사실은 긴 관점에서 가져가는 건 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이런 수익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투자할 가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점과 매도 시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을 가져가기 위해서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셔서 이러한 부분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시장이지만 수익이 날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꼭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식의 고수와 또 초보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가 저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가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 주식 초보를 벗어나질 못해서 일단 사놓고 올라라, 올라라 기도만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그냥 막연히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 변화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사고, 팔고 하시면서 더 큰 수익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고수로 거듭나고 싶으시다면요.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노란톡 켜시고요.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만 검색하시면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오늘도 역시나 주식 비기 준비를 해왔는데요. 주식 비기 1장 힌트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1장, 폐기물 사업 다각화. 자, 일단 힌트가 폐기물 사업이라고 나왔어요. 폐기물 사업, 이게 뭐 얼마나 큰 돈을 벌어갈까 궁금해지긴 하는데 오늘의 주식 비기 종목이 폐기물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다고 해요. 저희가 자세하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일장 공개해 주시죠. 네, 이 회사는 호남 지역 1위의 폐기물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폐기물 사업 외에 사실 다른 사업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을 한번 살펴보자면 해운 그리고 골프장, 레미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속적인 실적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실적 성장을 가져가기 때문에 주가도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회사 어떠한 성장 포인트가 있는
있는지 하나씩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해운 운송업입니다. 바로 케미컬 탱커라는 것을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데요. 정제된 원유나 원유 자체를 나르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케미컬 탱커, 이게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사진으로 좀 준비해 왔습니다. 사실 아마 뉴스에서 많이 접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긴 배가 케미컬 탱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렇게 동그랗게 된 그 안에 원유나 정제된 원유를 운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 8척의 선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해운 운송업을 하고 그를 통해 수익을 얻어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매출 비중만 따져보자면 이 해운 운송업이 가장 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원유를 운반하는 사업이다 보니 고객사를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나라의 정유사, 대부분의 정유사가 고객사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해외의 유명 정유사까지 고객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사실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차트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로만 보자면 굉장히 크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원유 가격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28달러까지 떨어졌던 원유가 최근에는 79달러 정도 수준까지 굉장히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원유 가격이 왜 상승했는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MC님은 원유 가격이 왜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지금 공급보다도 수요가 워낙에 엄청나다 보니까 그래서 가격이 계속 치솟는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수요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요가 늘어났다는 것은 원유가 상당히 많은 곳에 쓰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업체가 하는 사업, 원유를 나르는 사업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충분히 원유가 쓰이는 곳이 상당히 많아지고 수요가 많다는 건 당연히 운반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해운 운송업 사업은 사실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도 상당히 제일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실적의 안정성을 좀 가져가는 사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바로 레미콘 사업입니다. 레미콘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콘크리트를 만드는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굳지 않게 운반하는 것, 이것까지 하는 게 바로 레미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다시 한번 준비해 왔는데요. 이런 차 한번 아마 지나가다 보실 것 같은데. 많이 보죠. 저 안에 레미콘을 넣고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굳지 않게 공사 현장까지 가져다주는 운반까지 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의 레미콘 생산량이 연관적으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레미콘 사업 역시 굉장히 꾸준한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는 전라남도 동부 지역의 최대 생산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공단이 계속해서 증설됨에 따라서 GS건설과 하나건설로부터 물량을 충분하게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레미콘 사업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공단 수주 같은 경우에는 턴키 방식의 수주를 좀 가져가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은 턴키 방식 아마 좀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MC님은 턴키 방식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글쎄요, 턴키 들어본 것도 같고 뭔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턴키라고 하는 게 턴키, 그러니까 키를 돌리다, 넣고 돌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발음만 좀 잘해주셨으면 제가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네, 열쇠를 맞습니다. 돌린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한 수주 방식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일괄적으로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수주 방식을 통해서 업체와 지속적인 거래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거래처에서는 이러한 턴키 방식의 수주를 가져간다는 것은 상당히 편리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건설과 GS건설을 통해서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공단뿐만이 아니고 대규모 아파트 신축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당히 좋은 실적 성장세를 가져가고 있는 게 레미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업으로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사업은 바로 골프장 사업입니다. 최근에는 골프 사업, 골프장과 관련된 업체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업체는 고속도로에서 9km 내에 위치한 골프장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다른 골프장과는 좀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술관과 같이 운영하는 서비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고정 고객을 많이 확보한 게 특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는 사실 스크린 골프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골프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를 통해서 사실 골프 사업이 굉장히 시장에서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골프 업체들이나 골프장을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엔 주가 상승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큰 폭의 상승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매출 비중을 따져봤을 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익 부분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업의 다각화라는 면을 생각을 해보자면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업은 사실 이 회사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바로 환경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폐기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폐기물 사업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폐기물 사업은 폐기물 수집 운반에서 최종 처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생활 폐기물을 흔히 집에서 버리는 쓰레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집에서 쓰는 쓰레기를 대신 버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당연히 사업장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폐기물을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는 호남 지역의 1위 폐기물 업체라고 처음부터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국 1위도 아니고 호남 1위가 도대체 얼마나 큰 투자 포인트이길래 호남 1위를 강조할까 궁금해하실 분 많을 것 같은데요. 여수의 국내 최대 그리고 동양 최대의 석유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기에 산업 폐기물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당연히 이것을 처리하는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 사실 경기가 어렵다고 집에서 쓰레기가 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폐기물 역시 경기를 타지 않고 꾸준하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를 통해서 안정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사업 구성이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의 변동성을 받지 않는다는 것, 그러니까 작년과 같이 코로나의 영향을 받더라도 이 회사의 실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주가, 경기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사업 구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해운 운송업이나 레미콘 사업 경우에도 상당히 안정적인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지만 사업 자체 하나하나가 상당히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이 회사가 가지고 온 가장 큰 투자 포인트인데요. 봄과 가을에는 다수의 업체가 연례 보수를 진행을 합니다.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봄과 가을에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성수기가 바로 봄과 가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서 3분기 실적 상당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주가 상승이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질문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MC님은 청소하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청소요? 그냥 머리로만 저걸 치워야 되는데 하면서 몸져 누워 있곤 하죠. 네, 맞습니다. 사실 누구나 쓰레기를 치우는 일은 상당히 꺼려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폐기물 사업은 고마진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매출 구성을 한번 살펴보자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해운업이 상당히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운업이 40.1%의 매출 비중을 가져가고 있고요. 환경사업이 38.4%, 그리고 레미콘이 13.8%, 골프가 7.7%의 매출 구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비중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영업이익 비중은 환경사업이 2018년에는 54% 정도 차지를 하고 있고요. 2019년에는 66%,
9%, 작년 같은 경우에는 71%까지 늘어났습니다. 분명히 매출 비중으로 따졌을 땐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지만 영업이익 비중으로 따졌을 때 71%나 차지를 하고 있는 게 폐기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고마진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회사에서 사실 매출 비중은 두 번째지만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회사는 폐기물 사업에 대한 투자를 이뤄내고 있는데요. 신규 매립장 8매립장을 작년 10월부터 가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용 연한은 20년인데요. 고마진의 사업에서 이러한 캐파가 늘어난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매출 성장과 함께 영업이익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 10월에 가동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올해 이러한 부분을 당연히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캐파 투자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작년 11월에 200억 규모의 소각로까지 증설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 2022년에 가동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성장, 바로 실적으로 다가온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소각로 같은 경우에는 캐파가 25톤에서 50톤으로 증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고마진을 가져가고 있는 폐기물 사업에서 미래까지 준비를 해서 충분한 투자까지 이뤄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상승,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가을이 성수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이 적절한 투자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노란 똑방이 들어오시면 제가 종목명과 매수 타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는 이 종목, 자,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나면 바로 노란톡에서 대체 어떤 종목인지 정확한 매수 타점은 어떻게 되는지 모두 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란톡 켜시고요.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이 종목 어떤 사업들을 영위를 하고 있고 얼마나 사업성이 좋은지 좀 짚어봤는데요. 현재 기업의 곡간 상태도 열어봐야 되겠죠. 이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2장, 미래를 위한 준비 끝. 자, 미래를 위한 준비를 다 마쳤다. 우리를 그냥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은데, 자, 어디 얼마나 미래를 위한 준비를 잘 해놨는지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네, 실적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 같은 경우에 사실 상반기에 엄청난 성장을 보여준 것은 아닙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성장성, 안정성 있게 꾸준하게 올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 2018년부터 매출 한번 보자면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에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운 경기 상황 속에서도 성장을 보였던 게 바로 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업체 상반기에 매출액은 분명히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부분에서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영향을 아예 안 받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상반기에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은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3분기 가을 시즌엔 성수기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 해운 운송업 같은 경우에 원유 가격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간 모습을 봤을 때 상당히 좋은 실적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분기 실적 기준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성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산과 부채 자본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 자산도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부채는 줄어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자본은 더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안정적인 사업군, 거기에 더해서 안정적인 재무 구조까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금 흐름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꾸준하게 돈은 들어오고 있고요. 투자 활동 역시 꾸준하게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폐기물 사업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각로라든지 매립지 같은 경우에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마진을 가져가고 있는 사업 위주로 현재 투자가 열심히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분명히 실적으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좋은 투자 포인트가 되는 투자를 잘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작년부터 올해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부채 또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현금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너무 매력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재무 비율로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채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모습 보여줄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유보율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 57%, 유보율 1,800%라고 한다면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액 증가율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 증가율, 퍼센테이지는 좀 차이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가 없는 구간인 만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회사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영업이익 증가율, 올해 상반기에는 낮아진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비와 관리비에서 분명히 마이너스 14%가 난 것이 있는데요. 2018년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판매비와 관리비가 낮아진 다음 해에는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증가율 2019년에 75%나 증가를 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내년에 보여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지금 시점에는 분명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 PBR 같은 경우에 1.68배, PER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수준으로 보자면 10배 이하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져가고 있고 안정적인 사업군을 가져가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사실 저평가를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재무적인 포인트까지 가져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인 주가 상승 충분히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인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이 종목. 지금 다들 궁금하셔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많이 들어와 주고 계신 것 같은데요. 아직 못 들어오신 분들 어서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노란톡 켜시고요.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방송 중에 지금 하단에 나가고 있는 이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만 하시면 저희 오픈 채팅방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면 바로 어떤 종목인지 정확한 매수 타점 어떻게 되는지 다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제표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제 그럼 차트 보셔야 되겠죠? 삼장인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삼장 저평가 폐기물주. 자, 아무리 좋은 종목이더라도 지금 너무 부담스러운 가격을 보이고 있으면 저희가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을 텐데 자, 차트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삼장 공개해 주시죠. 네, 주봉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주봉으로 살펴봤을 때 2019년부터 굉장히 좋은 추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작년 모습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작년에 코로나가 한창 터졌을 때 주가 하락 부분을 한번 살펴보자면 큰 폭으로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는 상당히 안정적인 주가 흐름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해서 분명히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에서 꾸준하게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 상승은 당연히 납득이 가는 상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지지 라인은 사실 60주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가 한창 터졌을 때 작년 3월 큰 폭의 주가 하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업체는 60주봉을 강하게 지지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빠르게 반등을 보여주고 60주봉이 터치할 때마다 강한 반등이 나왔었는데요. 사실 최근에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보자면 사실 60주봉이 깨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120주봉에서 반등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 그리고 실적을 한번 생각해 보자면 사실 60주봉은 어느 정도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과매도 구간이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120 주변에서 지지 라인을 형성한 이후에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서 반등도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과매도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 탄력이 안정적인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포인트가 왔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분명히 박스권 돌파한 이후에 추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지금 추세 하단에 현재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매수 타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매수는 추세 상단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가격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만약에 상승 추세를 가져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상당히 큰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봉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현재는 박스권의 형태를 가져가고 있는데요. 사실은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 가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2분기 실적이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좋게 나오지 못하면서 추세 하락을 만들어냈고요. 그 추세 하락은 주가 하락과 겹치면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박스권의 형태를 한번 살펴보자면 현재 박스 하단에 현재 위치를 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일봉상으로도 반등 구간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박스 상단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고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3분기 실적 기준으로 해서 추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박스 상단을 돌파해서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점에는 상당히 좋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상승한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매수 타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무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성장성을 가진 재료까지 모두 다 갖춘 게 이 종목이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서 이 종목 그리고 매수 타점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적절한 매수 타점이 와주고는 있는데 그 안에서도 더 정확한 자리에 들어가셔야 더 큰 수익 누릴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그 정확한 타점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 켜시고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 검색하시거나 만약에 혹시 들어오는 게 좀 힘들다 하시면요. 샵 0082번으로 주식 비기 4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총 3장에 걸쳐서 주식 비기 살펴봤는데요. 화면으로 요점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네, 오늘의 주식 빅이 폐기물 관련주인데 폐기물만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유가 상승의 수혜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건설 경기가 이제 선거철이 다가올수록 또 붐이일 텐데 그런 측면에서도 같이 수혜를 누려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종목입니다. 게다가 폐기물 관련주다 보니까 요새 환경에 대한 중요성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도 좀 포인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부님, 오늘의 주식 빅이 한 줄로 요약해 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회사는 사실 안정적인 성장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 하락이 상당히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의 주가 가격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주봉상의 위치, 일봉상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게 바로 이 업체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충분히 그러한 밸류에이션을 보자면 급격한 상승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매수하시게 된다면 안정적인 성장과 더불어 큰 수익도 기대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이 업체의 바로 성수기가 가을이라는 점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자면 3분기 실적 발표 정말 기대를 해도 되고요. 그 시점으로 분명히 상승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 톡방에 꼭 들어오셔서 이 종목 포트폴리오에 꼭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큰 수익이 기대되는 이 종목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안에 꼭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란톡 켜시고요. 검색창에서 주식 비기 4글자만 검색하시면 바로 저희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야 정확한 매수 타점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방송 중에 좀 속보가 나가면서 놀라셨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 방산주들이 지금 강세를 보여주곤 있지만 보통 방산주들 움직이게 되면 지수가 좀 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수가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